안녕하세요. 초, 중, 고 자녀교육과 고3 엄마 입시 경험담을 나누고 있는 하쌤엄마TV의 하쌤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초등 때 잡아주면 중고등 가서도 저절로 공부 잘하는 5가지 좋은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학교에서 최상위권으로 공부 잘하는 아이들과 저희 첫째 아이를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니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공통적으로 5가지의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초등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초등 때 이 5가지의 좋은 습관을 잘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우리 아이가 나중에 중고등 가서 저절로 공부를 잘하겠다는 그런 확신이 생겼어요. 자, 그럼 차근차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 습관은 바로 미루지 않는 습관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습관인데요. 아이가 귀찮다는 이유로 자꾸 미루게 되는 습관은 아이가 나중에 공부도 미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초등 우리 아이에게 할 일을 먼저 하게 하고 노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가 임시 방편으로 먼저 놀고 숙제를 나중에 하겠다고 미루면 아이는 노는데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밤에 꾸벅꾸벅 졸면서 숙제를 하게 될 거예요. 학교에서 보면 숙제를 대충 해온 아이들의 대부분의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미루다가 밤 늦게 졸린 상태로 숙제를 하다 보면 제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다녀와서 해야 할 숙제나 공부가 있다면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먼저 해야 할 일을 하고 죄책감 없는 휴식 시간을 갖게 해주세요. 이게 나중에 자기 통제성으로 이어져서 공부를 잘하게 되는 최고의 좋은 습관이 되어주거든요. 공부 잘한 사람 치고 자기 통제성이 약한 사람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미루지 않고 할 일 먼저 하고 노는 습관을 갖게 해주신다면 자기 통제성이 우수한 아이로 잘 자랄 거예요. 중고등 가서 저절로 공부 잘하는 2번째 습관은 계획을 세우는 습관이에요.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인 아이들은 공부를 잘할 수가 없는데요. 중고등 가서 시험 기간이 공지가 되면 아이가 스스로 공부할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하는데요. 중등에서는 2, 3주 정도의 계획, 고등 가서는 한 달 정도의 공부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런데 초등 때부터 이런 계획이란 걸 세워보지 않은 아이는 이 공부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서 벼락치기 공부를 하게 되니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없겠죠. 초등 때는 아이의 일주일 정도 공부 계획, 단원평가 대비 계획, 공부 계획도 좋고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계획도 좋아요. 방학 때 아이와 함께 방학생활 시간표의 계획도 함께 세워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냥 하루를 보내는 것과 내 계획에 의해서 하루를 보내는 것은 질적으로 다르게 될 거예요. 아이와 일주일 요일별 학교 수업 시간표와 함께 방과 후에 어떻게 하루를 보낼지 요일별 시간 계획을 아이와 함께 세우셔서 그 냉장고 같은 곳에 붙여둔다면 아이가 계획을 세워서 학습하는 좋은 습관을 갖게 될 거예요.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살아본 아이가 나중에 중고등 가서도 스스로 공부 계획도 세우게 됩니다. 중고등 가서 아이가 저절로 공부 잘하는 3번째 습관은 바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에요. 물론 사람의 체질에 따라 밤에 집중이 잘 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인데요. 대부분의 성공한 많은 사람들은 아침형 인간들이 많았어요. 공부에서 아침형 인간들이 유리한 이유가 초등학교는 9시에 수업이 시작되고 중학교는 8시 30분에 수업이 시작되고 고등학교는 8시에 수업이 시작되는데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아침형 인간이 집중이 잘 될까요? 올빼미형 인간이 집중이 잘 될까요? 맞습니다. 우리 아이가 수업 시간에 초롱초롱한 눈으로 선생님 말씀에 집중하길 원하신다면 아이의 수면 습관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새나라의 어린이로 만들어주세요. 밤에 늦게 잠자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님도 늦게 주무시는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밤늦게 무엇인가 하시고 싶다면 아이들 재워놓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업 시간에 졸려서 하품하는 아이에게 물어보면 어젯밤에 늦게 자서 졸린다는 아이들이 많아요. 우리 아이가 오전 시간에 집중이 잘 되게 하려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새나라의 어린이로 만들어주세요. 중고등 가서 저절로 공부 잘하는 바로 4번째 습관은 바로 정리정돈 습관입니다.
중고등 가서도 정리정돈 습관이 잘 안 된 아이들은 뭘 자꾸 흘리고 다녀요. 선생님이 주신 학습 유인물이 꼬깃꼬깃 가방에 처박혀 있거나 챙기지 않아서 어딘가로 사라졌거나 심지어는 노트 정리도 잘하지 못합니다. 학교에서 보면 특히 남학생들이 주변 환경에 호기심이 많아서 정리정돈이 안 된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 책상 속, 사물함 속, 가방 속 정리정돈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가끔씩 자기 방, 자기 집이 정리가 안 되어 있다고 자기 집안 정보를 알려주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아마 부모님께서 바쁘셔서 정리정돈을 잘 하지 못하시고 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이들은 왜 그런 것까지 부모님을 닮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집에서 정리정돈을 은연중에 배운 아이는 어지러운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스스로 정리정돈을 잘합니다. 우리 아이가 중고등 가서 자기 것을 잘 챙기고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로 키우려면 정리정돈 습관이 꼭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중고등학교의 공부도 과목별로 머릿속에 차곡차곡 정리하는 과정하고 똑같아요. 공부 잘하는 아이치고 잘 흘리는 아이들이 많지 않은 것이 어렸을 때부터 이 정리정돈의 습관의 힘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정리정돈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우리 집부터 정리정돈을 해주시고 아이 가방 속도 점검해 주시면서 정리정돈의 습관을 갖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가 중고등 가서 저절로 공부 잘하는 습관 5번째는 바로 긍정적인 말 습관입니다. 초등 때의 공부는 일단 수용력이 중요해요. 스펀지처럼 쫙쫙 빨아들이는 시기인데요. 이 시기에 아이들의 학습력은 대단합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아이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 뭔가 재미있는 활동을 시도하려고 했을 때 그거 재미없어요. 하기 싫어요가 먼저 튀어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투덜이들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발전하고 자신이 성장하는 속도가 느립니다. 또한 부정적인 정서는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한테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교사를 힘 빠지게 만들기도 해요. 그런 아이들은 중고등 가서 시험 문제를 읽을 때도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기보다는 시험 문제가 이상해. 내가 시험을 잘못 못 본 것은 시험 문제가 이상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합니다. 재미있겠어요. 선생님 한번 해보겠어요. 라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끼치고 교사를 힘이 나게 하며 수용 능력이 커서 자신의 성장 속도도 매우 빠릅니다. 우리 아이를 항상 삐딱이로만 키워서는 안 되는 이유예요. 물론 비판적 사고력도 필요하지만 일단 먼저 긍정적인 마음으로 수용 능력을 길러준 후 나중에 비판적 사고력을 길러주는 것도 좋아요. 초등에서 수용력이 없이 비판적 사고 능력만을 먼저 길러줘 버리면 매사 우리 아이는 마음에 안 드는 것 투성일 거예요. 많은 것을 배워야 하는 초등 우리 아이한테는 손해겠죠.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태도에서 나옵니다. 우리 아이가 평소에 긍정적인 언어를 잘 쓰고 있나 부정의 언어를 쓰고 있나 잘 관찰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부정의 언어는 긍정의 언어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중고등 가서 저절로 공부 잘하는 아이를 키우려면 초등 때 첫째, 미루지 않는 습관을 갖게 하자. 둘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습관을 갖게 하자. 셋째,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갖게 하자. 넷째, 정리정돈 습관을 갖게 하자. 다섯째, 긍정적인 말 습관을 갖게 하자입니다. 어떻게 오늘 제 영상이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우리 다음에도 유익하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